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21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7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5% 하락하면서 오늘 양증시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680억 매도를 했지만 기관 투자자가 7,200억 가까이 아주 많은 물량을 뱉어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000억, 기관 투자자가 2,500억을 매도하면서 오늘 양매도가 크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었고 니케이도 1.3%, 상해종합도 0.7%, 나스닥이 1.5%까지 단숨에 이제 떨어지면서 미국 증시도 좀 이제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어제 FOMC에 대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 물가 목표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어제는 FOMC가 이제 기준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올리지 않았는데요. 이 뒤에 이제 발언이 문제가 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 정책 목표 수준으로 안정화되었다라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통화 정책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지칠 대로 지친 상황입니다.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 상황 속에서 물가까지 높다 보니까 사실상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빠르게 이제 기준금리를 하락시켜서 좀 이제 시장이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좀 경기가 활성화되었으면 하지만 그렇게 또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 공급을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이 인플레이션 지표를 좀 죽이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FOMC가 굉장히 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버틸지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들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증시가 좀 이제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좀 이제 예견이 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제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추석 연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주는 사실 돈이 좀 이탈하는 시기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좀 더 많은 물량들이 이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증시 분위기를 계속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착 주로 깔아앉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크게 하락을 했고 지금 이제 2% 가까이 하락한 것은 최근에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크게 음봉을 때렸고요. 수렴 구간에서 다시 한번 21선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음봉을 크게 주면서 또 이제 예상치 못한 바닥 라인까지 주가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간을 고점, 저점을 딛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저점 라인을 다시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 전체가 아직까지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불안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증시에 대한 움직임도 굉장히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전체적인 움직임은 서서히 이제 올라가고 있지만 이 시간들이 굉장히 길고 지루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이런 상황들은 해결이 될 거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오늘 많은 매도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9월 19일부터 18일부터 해서는 매도로 전환을 해서 공격적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오늘 680억 매도를 했고요. 4일 정도 연속으로 매도를 했고 최근에는 사실 딱히 매수를 강하게 했던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은 지금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9월 옵션 만기 이후부터 좀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이 추석 전에는 사실 증시가 급 반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9월 달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10월 달 들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반등을 좀 이제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도 지금 이제 2.5%까지 하락을 하면서 거의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수렴 구간 속에서 이제 점점 고점을 낮추는 패턴이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긴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왔던 지수여서 조금 더 크게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121선까지 강하게 이탈시키면서 한 번에 이렇게 음봉이 쭉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아래 구간이 튼실하지 않은 지금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 이제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표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네, 지금 덜 떨어진 종목 위주로 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래 구간에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잡고 코스닥도 좀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연속으로 지금 5일 정도 양매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도량을 늘리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최근에 1,000억 가까이를 연일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계속 빠져나오고 있죠. 그래서 9월 1일자부터는 확실하게 코스닥에서는 많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이 많은 물량이 단기적으로 유입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특정 기간 이후에 이제 빠져나가야겠다라고 기회만 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3주 가까이를 이렇게 계속 이탈을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이 옵션 만기 이후부터는 매도를 좀 이제 늘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기로 바라보기보다는 장기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일단은 코스닥 지표는 바닥을 잡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민감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여기서 0.25%가 더 올라간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장이 버틸 만큼 버텼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많은 부채가 쌓여 있는 시기에 고금리가 언제 이제 금리 인하가 될지 모른다라는 상황이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부동산도 그렇고 지금 이제 각국의 그런 은행들도 파산을 했다가 이제 각 정부의 그런 지원책으로 그런 위기감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이어나갈지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지는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문제는 하나 터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이 2007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걷잡을 수 없이 터질 것이냐, 혹은 이제 미리 진단을 해서 크게 터지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터질 때까지 이 경기 침체를 유도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물가를 2%까지 떨어뜨리겠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를 유도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FOMC에 대한 목적은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고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거의 이제 마지막 피날레다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방심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은 반등을 준비하는 이 횡보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경기 침체에 대한 정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제 이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증시는 요 정도로가 아니고 조금 더 봐야 되죠.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지수 선물은 오늘도 좋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1.4%까지 하락을 하면서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유화적인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이 조금 크게 과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일단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질 것인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시장이 경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89달러로 뭐 비슷하게 어제와 유사하고요. 천연가스도 2.7달러로 유사하게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환율이 1340원까지 올라가면서 자, 이제 발표 이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고점을 지금 이제 뚫기 위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벽이 뚫린다면 네,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원달러 환율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이 시장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네, 가격대로 다시 올라왔고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적절하게 1340원 수준을 맞고 네, 떨어질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도 지금 이제 치솟았고요. 4.4%까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끝없이 이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런 국채금리가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경기 침체를 좀 예고하는 듯한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미국이 10년 뒤에 이 국채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경기 침체의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하다. 조금은 경계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시장 분석 마치고요. 네,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20원 하락해서 1.2%, 3% 가까이 하락했고요. 16,84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락으로 출발해서 잠깐 이제 반등을 했다가 장 후반으로 또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사실상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크게 떨어진 날이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정도면 뭐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은 이제 이 시간의 거래는 어제보다 줄었고요. 16,850원으로 10원 정도 올랐지만 크게 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별 거래량이 430만 주까지 또 추가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또 잠깐 이렇게 피크를 띄우고 거래량을 또 빠르게 줄이기 시작합니다. 지겨운 이제 횡보 구간이 또 시작되는 것인지 일단은 시장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반등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 관련 테마들이 일단은 뭐 오늘은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 뭐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000원 넘어서 18,000원까지 단기간에 진입하는 듯 했지만 하루 만에 이제 또 반대의 뉴스를 띄우면서 주가를 눌렀고요.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얄미운 모관서울이 계속해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하락장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좋지 않은 신호가 나왔을 때 어김없이 나타나는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만 이렇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서 모관서울과 신한증권은 이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네. 주가를 눌리는데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별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음봉으로 또 이제 상승을 눌러버리고 음봉구름 뚫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렴 구간 잘 만들고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서 좀 아깝긴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 분위기도 지금 좋지 않아서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내일 코스피 코스닥 지금 이제 해외 증시도 모두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떨어진다면 같이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지금 제3의 수급이 들어와서 저런 이제 물량을 받아서 주가를 올리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저런 외국인 물량에 의해서 또 한 번 주가는 저점에 가깝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 큰 그림은 올라가고 있지만 조금 정체되는 움직임도 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음운구름을 좀 넘어서 올라가 주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선은 서서히 이제 들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뭐 조금 더 하락을 하더라도 적절하게 또 올라가 준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 상황이 우리에게 투자하기에는 호락호락한 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때일수록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뭐 애매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확실한 구간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지 않다면 천천히 좀 접근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이제 차곡차곡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다가 사실상 2만 50원 정도 요때 잠깐 이제 급등을 했다가 깔아앉았었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이런 음봉을 하나씩 하나씩 중간에 띄우면서 주가를 꾸역꾸역 누르고 있습니다. 그 주체되는 세력은 모두 다 외국인 투자자였고요.
JP모간, 모간서울, 신한증권, 이 투자자였습니다. 그러나 또 지켜줄 자리는 지켜주면서 반등할 때가 되면 또 어김없이 반등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가를 가둬놓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확실히 해야 될 점은 만약에 정말 종목이 좋지 않고 이런 기업이 투자할 가치가 없다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급이 늘어나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저점 자체를 지지를 해주지도 않습니다. 저점 자체가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전형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다가 추가적으로 또 하락하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차트를 보고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슬아슬하게 계속 줄다리기를 하면서 구간을 유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추석 전에 반응을 한번 주기를 기대를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9월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석 끝나고 10월 달 장에 들어가서 이제 시장이 좀 이런 하락세가 멈추고 그런 소식들이 하나 둘씩 나온다면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봉도 뭐 크게 움직임 없이 계속 그 자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로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18만 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39만 주, 거의 40만 주 가까이 매도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가 지금 9월 1일자부터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9월 19일에 잠깐 매수를 했지만 사실상 뉴스를 활용한 대규모 매도를 위한 그런 작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이렇게 이탈을 시키면서 추가적인 매도를 계속 이어갔고요. 결국에는 1% 가까이의 지분을 또 이제 왔다 갔다 시키면서 하는 그 패턴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분 하락이 있었을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는 이제 금융 투자가 23만 주를 매도를 하면서 지금 4일 연속 기관 투자자가 이 금융 투자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는 지금 시장 전체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9월 14, 15일에 들어왔던 물량을 단기적으로 유입을 시켰다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뭐 맨날 하던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금융 투자도 그렇다 치고 나머지 이제 기관 투자자도 같이 매도를 하는지 좀 보면 되는데요. 이제 보험 투자는 17,000주 매수를 하면서 어제 매도를 했던 것을 그대로 메워주었고 투신도 사실 이 19일자로 3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하고 34,000주를 오늘 또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눈에 띄죠. 33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자 어제도 매수를 하고 오늘도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3만 1,00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9월 19일에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송 각하 소식을 띄우고 주가를 올립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9월 20일에는 소송이 항소를 하겠다. 웨스팅하우스가 항소를 하고 중재 합의를 빠르게 하지 않을 거다. 2025년까지 끌겠다. 그런 발표를 또 기사를 띄우면서 매수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매도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근데 반대로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는 뭐 원래 그 뉴스가 떴던 날에도 매도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나머지 수급들은 크게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 각하 뉴스가 떴을 때 들어왔던 물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오늘까지도 크게 이탈이 없었고요. 특히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떨어진 그날에도 연기금 투자자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한 7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전에 잠깐 매도를 좀 이어갔는데 지금은 다시 매수세로 강하게 이렇게 매도했던 것을 다 회복을 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이렇게 매집을 하고 확실하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움직여 준다면 더욱더 강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간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을 할 때 보면 외국인 투자자도 있었지만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강했을 때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본다면 좋은 방향으로 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 지분은 한번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659만 주로 전날보다 지금 이제 70만 주 가까이 감소를 했는데요. 사실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이때 150만 주 가까이를 매수했던 날이기 때문에 뭐 공매도 잔고 감소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1일 공매도 거래가 활발하긴 했지만 일단 잔고를 줄이는데 사용되었다라는 점에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그 다음 날에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 매도를 하면서 또 이제 공매도 거래가 또 활발했기 때문에 그 줄였던 공매도 잔고를 그대로 채웠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내일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47만 주를 거래를 시키면서 전체 거래량 430만 주 대비해서 지금 10% 이상의 공매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다시 공매도를 활발하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항상 그 공매도 거래가 활발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모관서울이죠.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기관 투자자가 제3의 세력으로 나타나서 좀 들어와 준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도 어김없이 이 수급이 들어왔고 어제도 보시면 모관서울 63만 주, JP모간 50만 주, 신한증권 46만 주 해가지고 이 세 수급이 주요 매도 세력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언제까지 또 이 짓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이 이탈했던 지분이 꽤 있거든요. 13.8% 정도를 지분을 고점을 찍고 지금 이제 오늘 13.01%까지 지분이 0.8%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패턴을 보시면 1% 가까이 지분을 줄이더라. 그래서 12.8%까지 지분을 줄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지분을 크게 더 많이 줄인다라기보다는 적절하게 조금 더 뱉고 나서 다시 한번 상환하는 방향으로 틀어줄 수도 있는데요.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움직임을 이어간다면 추석 전까지도 계속 매도를 이렇게 지속해서 그 목표하는 매도량을 채워 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정 물량은 39만 주에서 49만 주로 50만 주 가까이 매도했고요. 전날과 오늘 이를 합쳐가지고 한 300만 주 가까이를 이탈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 공매도 잔고도 공매도 비율도 10.8%로 전날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계속 이 17,000원, 16,000원 그 구간에서 공매도를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차 잔고도 이제 저렇게 공매도를 확실하게 치니까 또 이렇게 확 늘어나고 있고요. 어제도 많이 늘었는데 오늘도 178만 주가 대차가 늘면서 상환은 69만 주 되었고 뭐 차익해가지고 한 110만 주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는 2,315만 주 정도로 늘었고요. 뭐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 보이지만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는 한 500만 주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를 또 얼마나 언제까지 또 늘리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제3의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 주요 수급 중에 하나가 기관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연기금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트 전자공시를 보시면 연기금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6.55%라고 공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일이 4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4월 25일까지 집계를 했을 때 지분이 6.55%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4월 26일부터 지금까지 연기금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누적 집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누적을 보았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는 500만 주를 또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이전에 많은 매수를 진행했던 부분을 지금 많이 이탈을 시키면서 그래도 이제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210만 주 가까이 합계로 이렇게 매수가 되어 있는데요.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는 보험, 투신, 사모펀드도 좀 많이 매도했었네요. 뭐 은행,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 이렇게 다 매수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투자자에 대한 매수량이 굉장히 많죠. 345만 주로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총 주식수가 6.4억 주입니다. 주식수가 적지는 않은데요. 340만 주를 비율로 따지면 0.5% 이상이죠. 0.5%가 이제 320만 주인데요. 지금 그 이상의 수급을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6.5%에서 지금까지 0.5%가 추가가 됐다면
지금 최소 7.05% 이상이란 겁니다. 지금 연기금 투자자 지분이 7% 이상을 두산 에너빌리티를 확보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연기금 투자자는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배당도 주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분명히 이제 성장에 대한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주가가 많이 내린 날에는 또 많은 공격적인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이제 주요 수급이 이렇게 계속 들어와 준다면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어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독일의 자회사 두산 렌체스를 매각을 해서 3천억 이상을 지금 이제 확보를 하겠다. 뭐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그게 지금 사실무근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두산 렌체스 매각설이 사실무근이라고 발표를 했고, 그렇게 추진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 이미 현금 확보를 많이 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3천억을 확보해서 뭐 M&A를 진행한다라든지 뭐 그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현금은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산 렌체스는 그대로 두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에, 특히 폴란드와 독일 쪽에 폐전 에너지화 플랜트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많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성장시키겠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성장성을 본다면 지금 매각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HI에 대한 소식입니다. BHI는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보조기기 공급 업체인데요. 자, BHI가 원전 업황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KB증권에서 나왔고요. KB증권은 이제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증권사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이 뭐 이런 기업에게는 리포트를 내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제 계속 그 관련 업체들에게, 지금 이제 원자력 관련 업체들에게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면 핵심 내용만 전달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폴란드 붕괴약을 시작으로 체코, 튀르키예, 영국, 루마니아 등 업계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 발주가 본격화될 예정이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지던 수주 공백을 깨고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주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업황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BHI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를 모두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으로 두 기업의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업황 턴어라운드 수혜를 늘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최근에 이제 이 소송, 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한 그 소송을 기각을 했고요. 각하죠. 그런 소송에 대한 압박 요인이 사라지면서 좀 더 유리한 구지에서 협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BHI에 대한 리포트이긴 하지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동일한 입장이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 기기, 원자로라든지 그 관련 이 스팀 터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미 웨스팅하우스에 많이 납품을 했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몇 없다라는 겁니다. 그 몇 없는 이 기업도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은 이제는 이 5손가락이 아니라 3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대체자밖에 없는데요. 솔직히 프랑스밖에 없죠. 그래서 대형 원전 입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본다면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리포트와 동일한 이 상황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KB증권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리포트를 내지 않고 있는데 한 번은 좀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하반기에 폴란드 본계약을 시작으로 이런 멘트가 있었는데 이제 수의 계약 형태로라도 이번 하반기에 폴란드에 대한 계약 형식이
체결이 될지 네, 그런 것들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미국과 사우디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가 계속해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면서도 네, 이스라엘과 네, 그런 주변 경쟁 국가들, 네, 그런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빌미로 지금 이제 핵 개발을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지금 이 사우디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핵 개발,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까지 미국에 대한 허용이 없어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미국도 굉장히 고심이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제가 이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에 대한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우디가 네, 조만간 이 원전 건설에 대해서 파트너를 확정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모델이 1400메가와트급 2기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한수원과 그다음에 중국 이 양쪽과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쪽으로 이제 주자니 미국이 허락을 안 해준다. 우라늄 농축을 안 해준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중국 모델로 가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거고 지금 저울질을 하는 것을 외면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최대한 취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미국과 사우디가 조건에 맞는 합의를 한다면 한국 원전을 도입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국 원전을 사우디에 도입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 정부가 네, 우리나라의 독자 수출을 확인을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수출을 제재하지 않겠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단독으로 우리나라에 소송을 걸었지만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미 소송이 각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차원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이 소송에 대해서 중재를 해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재라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를 밀어주기보다도 웨스팅하우스가 또 미국의 자국 기업이기 때문에 일부분의 미국 자국 기업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달 거고요. 네, 그래서 로열티 지급이라든지 혹은 공동 수출의 개념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장기화하겠다라는 그런 당연한 발언이죠. 네, 억울하니까 그런 발언을 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발언을 가지고 지금 기사를 띄워가지고 주가를 쭉 눌러버리는 네, 그런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네,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에 소송을 걸었다고 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한수원과 한전이 네, 반박 의견을 제출했다. 이렇게 한다면 반대로 또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올리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기사를 계속 공매도 세력이 활용을 하는 모습이고 그 수급은 역시나 외국인 투자자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 시장이 나쁘긴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소식들이 지금 꾹꾹 눌러가지고 한꺼번에 지금 터질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도 지금 계속 많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도 지금 이제 7% 가까이의 지분을 두산 에너빌리티를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 지분을 계속 늘려가지고 이제 10%까지도 확보를 하는지 한번 볼 거고요. 네,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네, 지금 주요 수급들이 장기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주도의 CF100, 그죠? 카본 프리를 이제 공론화를 시작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카본 프리에 대한 동조를 얻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그런 세계 기업들도 참여를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RE100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캠페인이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CF100이 좀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다시 늘리는 분위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꼭 RE100보다는 RE100이 포함된 좀 더 포괄적인 카본 프리 100이 낫지 않겠냐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네,
뭐 어디는 아리백 하는데 우리나라만 안 간다 이렇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그 시장을 열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네,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계속 뭐 누구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방향이 있고 좀 더 효율적이라면 우리가 그 나머지를 끌어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적인 건 없습니다. 에너지는 지금 이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대고요. 네, 많은 이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네, 많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필요한 거고 지금은 그런 에너지에 대한 위험성보다도 에너지 부족 사태와 그 다음에 그 탈탄소를 빠르게 진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자연재해에 대한 영향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분명히 신규 원전 건설이라든지 네, 그런 LNG 발전 이 건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속화가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인 이 현상이 네, 나타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대 수혜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네. 지금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에 대한 수주 소식이 이제 하반기에 마지막 하반기 말에 들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LG화학과 두산이 사우디 담수화 프로젝트 고도화 논의를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LG화학과 두산그룹이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서 해수 담수화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특히 사우디에 최근까지도 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짓고 있고 근 이제 10년 이상인가요? 네, 계속해서 2년마다 하나씩은 수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 입장에서는 네옴시티라는 큰 신도시를 건설하는 입장에서 그 주변에 해수 담수 플랜트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 300만 명, 뭐 100만 명 이렇게 인구를 수용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이 물을 공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 검증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기술이 또 필요한 것 같고요. 이 구체적으로 LG화학과 두산그룹이 네, 이렇게 미팅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눈길이 갑니다. 자, 그래서 지난 16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방한해서 LG화학과 두산그룹 고위 관계자 등과 회동을 했다. LG화학과는 담수화를 위한 핵심 소재 기술, 두산그룹과는 전력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요. 담수청은 첫 일정으로 충북 청주에 위치한 LG화학의 RO 멤브레인 생산 기지를 방문을 택했고요. LG화학은 뭐 이렇게 RO 멤브레인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장을 방문해서 그 사용 RO 멤브레인을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네, 두산그룹과 혁신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과 송배전 라인을 확보하기 위한 메커니즘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고요. 해수 담수화 설비를 가동하는 데에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데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판단에서 양사 협력을 모색하는 것으로 네, 풀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해수 담수 플랜트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력망 구축에 대한 그런 신규 수주가 기대가 되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LNG 발전에 대한 대규모 건설에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이 프로젝트가 10월 달에 결정이 된다고 했거든요. 특히 한전이 이제 그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고 시공사는 두산이라고 딱 이제 지정이 되었고요. 네, 그 컨소시엄이 지금 최대 5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거기 이제 사우디 원전이라든지 뭐 네옴시티에 대한 추가적인 부가적인 소식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UAE 고위급 대통령까지 이제 방문을 해서 네, 그런 UAE와 에너지 협력을 구체화시킬지 그리고 앞으로 기다려지는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 네, 거의 수주와 다름없지만 계속해서 주가는 네, 그런 확실한 명분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명분을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작전을 수행 중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미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주가는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말 되면 국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발표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신규 이 산업부 장관이 아주 발빠르게 지금 이제 추진력 있게 수행 중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련 업체들에 대한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원자력 ETF도 계속 관심을 받는 만큼 지금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방금도 강조드렸듯이 네, 이 폴란드 본계약을 시작으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증권 업계들도 지금 관련 업체들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것만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들이 사실 쌓고 쌓아가지고 지금 많이 있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반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반영이 된다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또 하락을 마무리하고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 주 추석 전까지는 큰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뭐 여유롭게 넘기고 10월 달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